오늘의 주제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여러분 챗GPT 많이 사용하시죠? 저는 퍼플렉시티라는 AI 검색 앱을 하루에도 10번 이상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뭔가 궁금하면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보고 시작하는데요. 최근에는 퍼플렉시티가 코멧이라는 브라우저까지 출시했는데 특히 영어로 된 기사를 읽을 때 바로 옆에서 한글로 된 요약을 볼 수도 있고 궁금한 부분은 물어볼 수도 있어서 리서치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더라고요. 챗GPT가 등장하고 3년 정도 지난 지금 이 AI 챗봇이 이렇게 일상의 도구로 자리 잡았는데요.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AI 에이전트가 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AI가 그냥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편해지긴 하겠지만 잘못했을 때의 리스크도 커지겠죠. 관건은 AI가 정말 쓸만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최근 기술 발전과 또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시장 참여로 그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에이전트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플랫폼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자세하게 적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원하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하는 일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24년 하반기부터 추론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이 출시되면서 AI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소프트웨어나 에이전트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 등장을 하면서 회사의 다른 소프트웨어에 연결해서 최신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제가 쓴 내용이 회사 내규에 맞는지 회사 내규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를 이용해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의 기술 발전으로 AI가 점차 더 정확하고 쓸만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CRM 업체인 세일즈포스 역시 에이전트포스라는 AI 에이전트를 출시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구디어라는 타이어 회사에서 에이전트포스를 사용하는 모습을 시연했는데요. 고객의 타이어 마모 정도를 사전에 체크해서 알람을 주고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당한 제품을 추천해 줄 수 있고 나아가 서비스 센터 예약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CRM 서비스가 고객의 정보를 저장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용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AI 시대의 CRM 에이전트는 그야말로 개인 전담 밀착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발빠르게 움직이는 AI 스타트업들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비 AI가 대표적인데요. 구글 딥마인드 출신 엔지니어와 변호사 출신이 같이 설립한 하비는 22년부터 챗GPT를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영역인 법률 분야에서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왔습니다. AI가 점점 똑똑해지고는 있지만 이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정말 쓸만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요. 하비는 법률 특화 데이터, 예를 들어서 판례나 계약서, 내부 문서 같은 것들을 추가로 학습시켜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였고 초기 설계 단계부터 변호사와 현업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켰습니다. 또 답변의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로펌 파트너 등 해당 분야 권위자와 협업했고 검색 성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처음에 탑티어급 로펌들을 공략해 성과를 내자 다른 기업들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고 고객사의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모델의 성능이 개선되는 데이터 선순환 구조가 짜여졌죠. 그 결과 하비는 25년 연간 반복 매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했는데요. 법률 분야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에서 생산성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내자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이 기업용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론 전용 모델이 등장하면서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표준 프로토콜의 발전으로 쉽게 다른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에이전트 간 협업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AI가 똑똑해진다고 해서 이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고객 관리 특화 AI 스타트업인 시에라의 CEO는 이러한 문제를 빙산 탐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 데모를 만들기는 쉽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려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복잡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 세계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다양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잘못했을 때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이나 시에라 같은 AI 스타트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걸 보면 다양한 노력으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산업에 특화된 데이터로 추가 학습시키고 업계 관계자를 대거 투입해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고 현실 세계에 투입해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심지어 시에라 AI는 아예 AI가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돈을 받는 성과 기반 과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구독 형태로 돈을 받는 데 반해 AI가 고객 불만을 해결하거나 주문을 수정하는 등 실제 성과를 이룬 것을 바탕으로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서비스 도입이 쉬워지겠죠. 하지만 그만큼 AI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완성도가 높아야 할 것인데요. 시에라가 이러한 요금제를 도입한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금융, 의료 등 특정 도메인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논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AI 시스템을 응용 특화 인지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인지 아키텍처가 고도화되면서 AI는 점차 현실 세계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대대적으로 에이전트 기능을 도입하는 것도 상용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이미 4억 명 이상의 회사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에 에이전트 기능을 통합하면 대대적으로 도입할 수 있겠죠. 또 세일즈포스나 SAP, 서비스나우 같은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미 방대한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AI 에이전트를 쓸만하게 만들기도 용이할 것이고요. 기업에서 에이전트를 도입할 때 문제가 되는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AI가 능숙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를 쓸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를 위한 생태계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한 오픈 에이전틱 웹이 대표적인데요. 지금은 웹 생태계가 사람이 사용하도록 구축되어 있지만 에이전트가 쉽게 접속하고 또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웹 생태계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서는 에이전트 도입이 필수적이면서도 시급한 과제인데요. 에이전트 도입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더 확장, 진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대응이 늦을 경우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 입장에서 에이전트 포스 도입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생성 AR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면서 시에라 AI 같은 AI 기반 CRM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데다가 경쟁사인 서비스나우도 CRM 시장에 진출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기반 CRM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반 CRM 서비스는 우선 기존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AI 기반 CRM 서비스가 기존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CRM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저장하고 정해진 규칙을 활용해 직원의 생산성을 일정 부분 높이는 정도에 그쳤지만 AI 기반의 CRM 에이전트는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유저 인터페이스도 자연어 대화로 훨씬 편리해지고 AI의 특성상 정해진 규칙대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고객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CRM은 구조화된 데이터만 사용했다면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채팅이나 메일같이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활용이 가능해 더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AI 에이전트는 기존 소프트웨어와 공존하거나 일부 통합되어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의 경쟁 구도를 크게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24년 12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업계에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에이전트 시대에는 무너질 것이라는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현재의 기업 소프트웨어는 CRM, ERP 등 각각의 영역에서 고유의 데이터베이스에 자체적인 비즈니스 로직, 규칙을 적용해 단편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비즈니스 로직층이 AI 에이전트로 옮겨가 AI 에이전트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여러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소스, 시스템까지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기존의 개별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저장소와 같이 제한적 역할을 하게 되는 반면, 전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계획하며 업무를 분배하는 이 에이전트, 즉 오케스트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앞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 새로운 시대의 OS, 운영체제인 오케스트레이션 에이전트와 그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시대에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장악하고 그 운영체제 안에서 구동되는 다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등 생태계 선점 효과를 누렸습니다. AI 시대 기업의 소프트웨어 스택도 하나의 오케스트레이션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총괄하며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서는 그 변화를 주도하고 이 플랫폼을 장악하지 못하면 하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화되는 AI 에이전트 시대의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차별화된 인사이트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부가가치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 창출률이 확대될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기업용 마이크로소프트 365 월 평균 구독 가격은 $19 수준이지만 코파일럿 에이전트는 $200 수준입니다. 에이전트는 생산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빠르게 재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중기적으로 AI 에이전트는 소프트웨어의 경쟁 구도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업무를 관장하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부가가치의 핵심으로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오케스트레이션 에이전트와 그 플랫폼을 차지할 잠재력이 높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와 4억 명 이상의 기업용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티아 나델라 CEO의 리더십 하에 오픈 생태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특화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이 버티컬 AI 스타트업들도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데모는 쉽지만 상용화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죠. 특화된 영역에서 차별화된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인지 아키텍처를 갖추고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플라이휠 효과를 구축할 수 있는 버티컬 AI 스타트업들은 경제적인 혜자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비 AI CEO는 앞으로 AI로 인해 법률 산업이 많이 바뀔 것으로 전망합니다. 단순 반복적인 작업은 이제 AI가 하고 사람은 좀 더 복잡하고 부가가치 높은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과금 체계도 시간당 청구에서 성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보죠. 또 AI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의 일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 변화의 흐름을 계속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